6361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법무장관 기용 관련해서 교수는 교수일 뿐이다. 택시 운전수한테 여객기 기장 맡기는 격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4867 쓰시는 분께서 처음에는 단순한 혐의로 갈까 봐 걱정했는데 일본 시민과 연대되는 모습을 보니 후차적으로나마 세련된 집단 행동으로 변신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감성적 호소를 하지만 그 목소리의 정당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까 그분 말씀이 생각이 나요. 6361분. 교수는 교수일 뿐이다. 택시 운전사한테 여객기 기장 맡기는 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보수 대통합의 우선 상대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만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후폭풍이 바른미래당을 좀 들쑤셔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러브콜. 뭐 정치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네. 근데 시끄러운 한복판에 지금 화두를 던졌는데 이 정당은 플러스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또 정석이라고 보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의 한국당의 본래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네. 지금 콕 집어서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주위에 뭐 희망적인 목표죠. 우리 야당이 몇 갈래로 지금 흩어져 있는데 네. 이걸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좀 만들자. 거기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중심으로 이제 떠오르니까 네. 이야기가 나온 거고 한 발 더 나가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도 같이 우리가 야당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간다면은 네. 좋지 않겠냐는 희망사항 또 앞으로 전개될 사항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우리 그동안 많이 봤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네. 어제 민주평화당도 이미 10분 정도가 탈당한다고 그러고요. 또 사실 유승민 안철수계는 서로 기존 바탕이 다르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탄핵을 찬성하는 쪽,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까지 지금 나눠져 있는 이 분들을 다 아울러서 하기에는 아무리 총선을 승리한다는 게 큰 목표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쉽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할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정치 아닙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로 가느냐 하는 것인데. 네네. 그게 이제 지혜인데 제가 볼 때는 국가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냐 선택적인 방법이 막다른 골목에 오면은. 네. 이제 선거가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뭔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또 작은 그 군소정당사에 지금 몸부림치는 것은 뭐 정치권에서 이제 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겠죠. 예. 그러나 지금 큰 차원에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숙성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거는 좀 지켜나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네, 인간이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감동할 때는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감동하거든요. 예. 제3자가. 네.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뭘 하자고 할 때 그때 호소력이 생기고 그게 뭉쳐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뭐 약간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 희생을 선언하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성공 잘 안 돼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잘 단합이 잘 되냐. 네. 이거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이건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 대표 다음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하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누구도 그 얘기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이 단합의 제일 요건이다. 네. 근데 이런 게 인물이 나와야 돼요. 자기 희생하면서 나는 다음에 뭘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뭉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안 보여요. 야당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 없이 그냥 뭉치자 해봐야 되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문제의 핵심은 그 구를 어떻게 배제해내면서
그리고 이 건전한 보수들끼리 같이 뭉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 핵심 코어에는 핵심에는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꽉 둘러차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 한 국민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통합을 해봐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극우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좌지우지하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4867님이 지금의 자한당 대표진이 중도층에 박수받을 두각을 못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미당을 흡수한다는 건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른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말은 그렇게 해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가 바로 이제 서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네, 저는 서 의원이 평소답지 못하게 너무 아주 냉정한 지적으로 하시는데. 평소답지 못하게 냉정. 핵심을 찔렀습니까? 건전한 야당을 육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격으로. 그런데 꼭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아니요, 제가 그 정답을 드렸으니까 정답에 따라오십시오. 우리 서른년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야당이 일단 의욕을 가지고 하려오니 지켜보겠다. 뭐 잘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덕담을 해줘야지. 그냥 이거 안 되기만 바라는 식으로 그냥 꼬치꼬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네,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를 좀 가볼 텐데요. 이번 주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언쟁이 엄청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합의 위반이 맞다. 또 정인영 실장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막 싸우는 의원하고 정부 쪽 사람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요. 두 분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잇따른 북한의 도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맞습니까? 또 맞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요. 어떠한 얘기로도 이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당한 짓이죠. 부당한 짓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어야 될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이게 더 강화시키는 이런 행동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로 이건 안 되고 그러면 9.19 남북 군사협의 위반으로 볼 것이냐 또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은 더 강화시키면서 위반은 아닌 아주 묘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사일 발사를 남쪽으로 한 게 아니고 북쪽으로 했습니다. 네. 동북쪽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일종의 위협적인 행동이지 남북 군사 합의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에서 교묘하게 했어요. 교묘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군사 합의 위반이냐 합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군사 합의의 정신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한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네.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여야가 함께 한 목소리로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문 1조에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남한 쪽을 향해서 내가 쏜 거고 남한이 적이다 이렇게 저번에 북한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남한을 향해 쏘지를 안 했습니다. 동북쪽으로 해서 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황해도 쪽에서. 그랬는데 남쪽이 우리들이 이제 쏘려고 했던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표현은 김정은 지도하에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게 그 행위 자체는 군사 합의 위반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국가의 안보의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 첫째 책임이 있고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이 세 분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은 여기에 대해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회에 나와 가지고 두 분의 생각이 다른 표현을 했다는 거는 국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위반인데 이거를 어느 눈치를 보느라고 아마 정의용 실장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얼버무렸거든요. 그 증거는 이 국방장관과의 그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 상임위에 질문할 때 분명히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를 정의용 그 실장에게 읽어주니까 그 뒤에 이제 한 발 후퇴를 해서 참
얼버무리면서 이걸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본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리원 최고위원 말씀대로 방향을 어디다 쏘았느냐는 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저쪽 동쪽으로 쏘았다가 내일은 남한으로 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그 성능의 문제를 우리가 뭘 어떻게 진단할 거냐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가장 핵심인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른 거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예. 그리고 나와서 소위 국회에서 또는 국민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였다. 군사합의서에 보면은 미사일 발사 등등이 구체적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남북 간에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네. 정치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쪽지 예산 일명 자한당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 민원 받은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위원장 신분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40초씩만 두 분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홍 의원님. 예. 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소위 예결위원장을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여야가 전체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야가 타협을 하고 또 정부가 또 타협을 해서 결국은 작은 예산이라도 크게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준비 작업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좌파적인 어떤 쪽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면은 그것은 조금 생각을 덜 한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기본적으로 부끄러운 짓이죠. 네, 이걸 그냥 부끄럽다. 노골적으로 내놓고 한다는 자체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얼굴 들고 다니기 쉽지 않은 이런 국민으로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술 먹고 또 그러더니 또 그랬는데 네. 어쨌든 이게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네. 사과하고 예결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여야를 떠나서 중립주의 위치에서면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무슨 지역구 챙기기나 주변에 있는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로 이렇게 해준다면은 네. 국민이 어떻게 그걸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부끄러운 짓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는 사과하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예결위원장 사과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